매일 밤 시름시름 알아눕는 남편의 방에서 들려오는 쩍쩍거리는 기괴한 소리. 문틈으로 안을 엿본 아내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불상에서 거두어준 검은 길고양이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남편의 발바닥을 미친 듯이 핥고 있었던 겁니다. 짐승이 사람의 진액을 빨아먹어 명주를 재촉하는 요물이라 여겼지만 그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행위 뒤에는 온 집안을 경악하게 만든 기막힌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착한 남편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은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으니 과연 이 으스스한 집구석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저 시커먼 요물이 드디어 서방님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작정을 했구나. 한밤중 남편의 병구안을 위해 조심스레 안방 문을 열어 젖힌 분이의 손에서 쨍그랑하고 탕약 사발이 박살났습니다. 바닥으로 쏟아진 시커먼 탕약이 장판을 적시며 매캐한 냄새를 풍겼지요. 방 안은 이미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와 살이 썩어 들어가는 역겨운 악취로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냄새의 진원지인 남편 장수의 발끝에는 며칠 전 분이가 동네 어귀에서 주워온 시커먼 길고양이가 웅크리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황금빛 두 눈동자. 고양이는 쩍쩍 소리를 내며 거친 혀로 남편의 새카맣게 죽어가는 발바닥을 미친 듯이 핥아대고 있었습니다. 짐승이 사람의 진액을 빨아먹고 산다는 흉흉한 옛말이 그저 노인네들의 헛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도대체 이 억울하고도 기구한 집안에서는 무슨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뚱이아담의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간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쇠는 본래 이 근방에서 알아주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체격은 호랑이처럼 다부졌고 성품은 비단결처럼 고왔지요. 집신 한 켤레를 팔아도 헐벗은 이웃을 먼저 챙기는 넉넉한 인심 덕에 그의 상단에는 늘 사람과 돈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여식이었던 분이는 그런 장수의 따뜻한 눈빛에 반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초가 삼간에서 시작한 살림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늘 봄꽃 같은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평화롭던 집에 어느 날부터 짙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쌀가마니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던 장쇠가 갑자기 밥숟가락 하나 드는 것조차 버거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곧불이 심하게 걸린 줄만 알았습니다. 분이는 밤을 새워 이마에 물수건을 올리고 좋다는 약재는 다 다려 먹였습니다. 하지만 장쇠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얼굴은 창호지처럼 하얗게 질려갔고 앵두 같던 입술은 시퍼렇게 타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그의 발이었습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에서 시작된 검은 멍울이 며칠 만에 발등을 덮더니 기어이 발바닥 전체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살갗이 쩍쩍 갈라지고 썩은 진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제발 눈 좀 떠보셔요, 예? 이 분이가 이렇게 빌고 또 빌잖습니까? 분이는 장쇠의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10수명이나 불러 모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맥을 짚어보던 늙은 의원은 침을 꿀꺽 삼키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하늘이 내린 몹쓸 병이라며 살이 다 썩어 들어가 뼈가 드러나면
결국 숨을 거둘 것이라는 무서운 선고만 남기고 서둘러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곡소리만 가득한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약값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던 분이의 귀에 가느다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처마 및 비를 피하던 시커먼 새끼 고양이 한 마리였습니다. 뒷다리가 부러져 하얀 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털은 비에 젖어 볼품없이 엉켜 있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지만 분이는 그 어린 짐승의 황금빛 눈동자에서 죽어가는 제 남편의 가여운 얼굴을 보았나 봅니다. 쯔쯔, 너도 나처럼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는 불쌍한 목숨이로구나. 분이는 덜덜 떠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목을 대고 무명천으로 다리를 동여매 주며 자신이 먹을 멀건 죽을 나누어 먹였습니다. 고양이는 분이의 치맛자락에 얼굴을 비비며 갸릉갸릉 소리를 내었지요. 그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는 짐승놈이 지금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남편의 발바닥에 들러붙어 피를 빨고 있다니요. 분이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부엌에서 쓰던 몽둥이를 집어들고 안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악독한 요물아, 당장 떨어지지 못할까? 분이가 몽둥이를 치켜들고 내리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쉬쉬거리며 매서운 경고음을 내던 고양이가 몸을 휙 피하며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남편의 발을 확인하려던 분이의 눈망울이 그만 호두할 만큼 커지고 말았습니다. 몽둥이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리며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요. 숯덩이처럼 까맣게 썩어 문드러져 감각조차 없던 남편의 발바닥. 갈라진 살갗 사이로 흘러나오던 시커먼 진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고양이가 거친 혀로 핥고 지나간 자리마다 붉고 선명한 핏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피가 아니라 사람의 온기가 도는 붉은 생피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싸늘한 목소리가 안방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 오밤중에 무슨 소란이냐. 내년이 기어이 미쳐 발광을 하는구나. 문지방 너머에 서 있는 그림자가 호롱불에 일렁였습니다. 검붉은 치마에 짙은 녹색 비단 저고리, 머리 위에는 제 머리통보다 더 큰 가채를 떡하니 얹은 여인이었지요. 위로 치켜 올라간 매서운 눈매가 어둠 속에서도 칼날처럼 번득였습니다. 장쇠의 계모 윤 씨였습니다. 윤 씨는 값비싼 비단 당해를 신은 발로 문턱을 탁 넘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검은 고양이를 보더니 얼굴이 사시나무처럼 일그러졌지요. 얇은 입술 사이로 도끼 서린 쉿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니, 이 더러운 짐승을 병자가 누운 방에 들여놓다니 네가 시방 제정신이냐? 분이는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발바닥에 맺힌 붉은 핏방울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렸지요. 분명 석 달째 검어지기만 하던 살갗이었습니다. 그 까만 발에 생기가 돌다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계모 앞에서 그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당장 내쫓겠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고양이를 품에 안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양이의 심장이 작은 가슴팍 안에서 콩닥콩닥 뛰는 것이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지요. 부엌 한 구석에 고양이를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녀석이 분이의 치맛자락을 앞발로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간절하게 빛났지요. 마치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제발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날 밤은 그대로 고양이를 부엌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윤 씨라는 여인이 어떻게 장쇠네 집에 들어앉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장쇠의 친어머니는 장쇠가 젖먹이 시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장대감은 홀로 아들을 키우다가 장쇠가 10살 되던 해에 후처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윤 씨였지요. 윤 씨는 들어올 때부터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복 동생 장복이라는 놈이었는데 어미를 빼다 박은 것처럼 눈매가 올라가고 심보가 비틀어진 녀석이었지요. 윤 씨는 겉으로는 살뜰한 새어머니 행세를 했습니다. 장쇠의 밥상에 반찬을 하나 더 올려놓고 옷이 해지면 밤새 바느질을 해서 기워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윤 씨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전처 소생을 저리도 아끼는 계모가 세상에 또 있겠느냐고요. 장쇠 역시 윤 씨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잘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가져다 바쳤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이란 건 열길 물속보다 깊다 했습니까? 윤 씨의 눈에는 처음부터 장쇠가 아니라 장쇠의 돈만 보였던 겁니다. 장쇠가 상단을 일으켜 세우고 재산이 불어날수록 윤 씨의 배 속에서는 시커먼 욕심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었지요. 저 재산이 전부 내 아들 장복이 차지가 되어야 한다. 전처 소생 따위가 저 큰 살림을 움켜쥐고 있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 윤 씨는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장복이도 엄히 못지않았지요. 형이라고 부르기도 싫다는 듯 장쇠를 째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쇠가 장사를 나가면 그 빈자리에서 어미와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장쇠는 그런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지요. 가족이니까 피는 못 속이니까 언젠가는 마음이 통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착한 사람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었습니다. 비극의 씨앗은 장쇠가 큰 거래를 따는 날 밤에 뿌려졌습니다. 한양 최대의 포목 거래를 성사시킨 장쇠가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윤 씨는 일찍이 본 적 없는 환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손수 차린 잔치상을 내오며 장쇠의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지요. 아이고, 우리 장쇠.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대견해 했겠니. 이 어미가 특별히 보약을 지어왔다. 큰일 치렀으니 몸보신을 해야지. 장쇠는 감격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나를 아끼고 계셨구나.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그 탕약을 감사히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것이 독이었습니다. 윤 씨가 장보기를 시켜 뒷골목 약장수에게서 구해온 느린 독. 한 번에 사람을 죽이는 맹독이 아니라 몸 안에 서서히 스며들어 사지 말단부터 썩게 만드는 무서운 독이었지요. 한 사발만 먹으면 아무 증세가 없다가 보름이 지나면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면 살이 검게 변하며 석 달이 지나면 뼈까지 골마 들어가 결국 숨이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어떤 의원도 독에 의한 것인지 병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윤 씨는 그날 이후로도 정성스러운 새어머니 행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쇠가 자리에 눕자 매일같이 탕약을 다려 나르며 며느리 분이에게도 다정하게 굴었지요. 에구 분이야. 내가 고생이 많다. 탕약은 내가 다려올 테니 너는 좀 쉬거라. 분이는 그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 장수의 병이 나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약이라 믿고 마시는 것이 바로 독이었으니 마실수록 발은 더 빠르게 썩어 들어갔고 온몸의 기운은 더 빠르게 빠져나갔던 겁니다. 세상에나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비 오는 날 길가에서 뒷다리 부러진 검은 고양이를 주워온 것은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하늘의 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장수의 생명줄이 하루하루 끊어져 가던 바로 그때 한 마리 보잘것없는 짐승이 이 집 처마 밑으로 굴러 들어온 것이니까요. 이제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분이는 부엌에 고양이를 남겨두고 안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발바닥에 맺혀 있던 그 굵은 핏방울이 눈을 감아도 떠올랐지요. 석 달 동안 온갖 약을 써도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도 절에 1000번 절을 해도 꿈쩍 않던 그 시커먼 발에 생기가 돌았다니. 고양이가 하툰 그 자리에서만 말입니다. 분이는 뒤척이다 못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금살금 부엌으로 가보니 고양이가 문 앞에 앉아 있었지요. 마치 분이가 올 줄 알았다는 듯 황금빛 눈을 반짝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한참을 고양이와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안방 문을 열어주었지요. 고양이는 부러진 뒷다리를 절뚝이며 장쇠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쩍쩍 쩍쩍 썩어가는 발바닥을 핥기 시작했어요. 분이는 호롱불을 바짝 당겨 앉아 그 광경을 숨도 쉬지 못하고 지켜보았습니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요? 고양이가 핥는 것을 멈추고 비틀비틀 물러났습니다. 녀석의 입 주변에 시커먼 액체가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장쇠의 발에서 빨아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양이는 구석으로 가더니 꺽꺽 그 검은 것을 개원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액체에서 코를 찌르는 비린내가 올라왔지요. 분이가 고개를 숙여 자세히 들여다보니 녀석이 토해낸 것은 피가 아니었습니다. 먹물보다 진하고 오칠보다 끈적한 이름 모를 시커먼 동물이었습니다. 분이의 심장이 멎는 듯 했지요.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주먹으로 세게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고양이는 남편의 피를 빨아먹은 것이 아니라 몸속의 독을 빨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작고 볼품없는 짐승이 부러진 다리를 끌고서 밤마다 목숨을 걸고 남편을 살리려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의문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고양이가 빨아낸 것이 독이라면 그 독은 대체 어디에서 왔단 말입니까? 병에 걸려 살이 썩는 것이라면 독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장쇠에게 독을 먹이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분이의 얼굴이 창호지보다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요. 그 순간 낮에 계모 윤 씨가 정성스레 달여 온 탕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매일같이 손수 달여 나르던 그 탕약. 며느리더러 쉬라며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던 그 탕약. 분이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지요. 설마. 그때 마당 건너편 큰 방에서 윤 씨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고양이를 얼른 품에 숨기고 이불을 덮어 씌웠지요. 심장은 터질 듯 뛰는데 손은 차갑게 얼어붙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 집에 진짜 요물이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발 달린 짐승이 아니었지요. 그 밤 이후로 분이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분고분한 며느리였지요. 시어머니가 다려오는 탕약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탕약을 남편의 입에 넣는 일은 없었습니다. 윤 씨가 돌아서는 순간 분이는 사발을 들고 뒷마당으로 나가 깊이 파둔 구덩이에 조용히 쏟아부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쏟을 때마다 흙이 시커멓게 물들었고 풀잎이 닿은 자리가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독이 맞았던 겁니다. 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눈물 한 방울이 이 집안의 공기를 바꿔 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윤 씨가 눈치를 채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장쇠의 목숨도, 분이 자신의 목숨도, 그리고 밤마다 남편의 독을 빨아내는 그 작은 짐승의 목숨도 말입니다. 분이는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윤 씨가 부엌에서 약탕기를 올려놓고 무언가를 넣는 것을 슬쩍 엿보았지만 본 척하지 않았지요. 윤 씨가 장쇠의 방에 들어가 이마를 짚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도 꾹 참고 지켜보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손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남편이 죽습니다. 그 한마디가 분이의 이를 꽉 다물게 만들었지요. 밤이 되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씨와 장보기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분이는 부엌에 가두어 둔 검은 고양이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양이는 이제 분이의 품에 안기면 갸릉갸릉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황금빛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장쇠의 발 쪽으로 돌렸지요. 자기가 할 일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이가 이불을 걷어주면 고양이는 절뚝거리며 장쇠의 발끝으로 기어가 묵묵히 핥기 시작했습니다. 쩍쩍, 쩍쩍. 그 소리가 이제는 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소리가 되었지요. 분이는 호롱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고양이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녀석이 한참을 핥다가 고개를 들면 입 주변에 시커먼 액체가 번들거렸어요. 그러면 구석으로 비틀비틀 기어가 꺼억꺼억 개워내곤 했지요. 그때마다 고양이의 몸이 한 차례씩 크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독을 삼켰다 뱉어내는 것이 녀석에게도 목숨을 깎는 일이었던 겁니다. 분이는 고양이가 토해낸 독물을 걸레로 닦아내고 녀석의 입 주변을 깨끗한 물로 씻겨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지친 몸을 분이의 무릎 위에 웅크리고 가늘게 숨을 몰아쉬었지요. 작은 가슴팍이 헐떡거릴 때마다 분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러진 뒷다리를 끌고 밤마다 독을 빨아내는 이 작은 짐승이 돈과 권세를 가진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존재라는 것을 분이는 뼛속 깊이 느꼈지요. 분이는 그날 밤 고양이가 토해낸 시커먼 액체를 깨끗한 무명천에 적셔 치맛자락 안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의 눈을 피해 마을 어귀에 사는 의녀 출신 박 씨 할머니를 찾아갔지요. 할머니는 천조각의 코를 가까이 대더니 안색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먹인 독이 틀림없다고 했지요. 분이는 할머니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남편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쇠의 발바닥에서 검은 빛이 조금씩 거쳐가고 있었어요. 숫덩이처럼 새까맣던 살갗이 거무스름한 빛으로 바뀌더니 고양이가 집중적으로 핥은 부위에는 분홍빛 새살이 어렴풋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진물도 줄었지요. 분이는 새벽마다 남편의 발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째 죽어가기만 하던 남편의 발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뜻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 씨가 장수의 발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온 것이지요. 이불을 걷고 발을 들여다본 윤 씨의 눈이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죽어가던 발에 핏빛이 도는 것을 본 순간 윤 씨의 얇은 입술이 실룩 떨렸지요. 하지만 금세 표정을 감추고 느긋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어머, 약이 듣고 있나 보구나. 내가 다려 먹인 보약이 효험이 있었던 게야. 분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어머니 정성 덕분입니다. 윤 씨는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분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가 다려온 탕약은 평소보다 양이 2배로 많았지요. 분이는 사발을 받아들고 공손히 절을 했지만 손 안에서 사발이 덜덜 떨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독의 양을 늘린 겁니다. 분이는 그 밤 탕약을 버리러 뒷마당에 나갔다가 그만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구덩이에 쏟아부은 탕약이 닿은 땅에서 지렁이 몇 마리가 배를 뒤집고 꿈틀거리다 죽어 있었지요. 이것을 사람에게 먹이다니. 분이는 주먹을 꽉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밤이었어요. 그 무렵부터 윤 씨의 눈길이 부쩍 날카로워졌습니다. 분이가 부엌에 가면 따라왔고 뒷마당에 나가면 멀찍이서 지켜보았지요. 무엇보다 윤 씨가 신경을 곤두세운 것은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분이가 부엌 구석에 고양이를 두고 밥을 챙겨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노려보더니 어느 날 대뜸 장보기를 불러 세웠습니다. 장보가 저 시커먼 짐승을 당장 잡아다가 뒷산에 내다 버려라. 아니, 돌멩이에 묶어 개울에 던져버리거라. 분이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그 고양이를 잃으면 남편은 끝이었습니다. 분이는 윤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저 고양이는 쥐를 잡아줍니다. 양식 창고에 쥐가 들끓어서 곡식을 축내고 있는데 고양이가 온 뒤로 쥐가 뚝 끊겼습니다.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분이로서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일단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쥐나 잡는 짐승이면 두어도 좋다만 병자방에는 절대 들이지 마라. 알겠느냐? 분이는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저를 올렸습니다. 목숨을 건진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분이의 간병은 목숨을 건 줄타기가 되었습니다. 윤 씨가 잠든 시각을 확인하고 장보기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고양이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문을 열 때 경첩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들기름을 발랐고 고양이의 발에는 무명 헝겊을 감아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호롱불도 켜지 않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고양이의 황금빛 눈만이 유일한 불빛이었지요. 고양이는 밤마다 장수의 발바닥을 핥았고 분이는 밤마다 그 곁을 지켰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고양이를 다시 부엌으로 데려와 숨기고 동물을 닦아내고 흔적을 지웠지요. 그리고 아침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윤 씨에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분이의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는 간병을 하고 틈틈이 약값을 마련하러 삭바느질을 나갔지요. 두 눈은 핏발이 서서 토끼 눈처럼 벌겋게 달아올랐고 가녀린 몸은
바람이 불면 넘어갈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이미 물이 빠져 허연 빛이 된 옥색 치마는 이리저리 기워져 누더기에 가까워졌지만 분이는 거울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도 분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남편의 발에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확인할 때 그 한 뼘의 분홍빛이 분이의 무너지는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웠지요. 보름이 지나자 장수의 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발바닥 전체를 뒤덮었던 검은 빛이 발가락 끝으로 물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발등에는 핏줄이 다시 비치고 발목의 부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지요. 무엇보다 장쇠가 잠결에 발가락을 꼼지락거린 것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죽은 나무 토막처럼 감각이 없던 발이 움직인 겁니다. 분이는 이불을 꽉 움켜쥐고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살아나고 있다. 서방님이 살아나고 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이불깃을 물고 온몸을 떨었지요. 하지만 그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 고양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분이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행운을 가득 담아 응원의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군이가 고양이를 안고 안방에서 나오다가 그만 장보기와 마주친 것입니다. 장보기는 뒷간에 다녀오는 길이었지요. 어둠 속에서 분이의 품에 안긴 시커먼 덩어리를 보자 눈이 부릅 떠졌습니다. 분이의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지요. 하지만 분이는 죽기 살기로 태어난 척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놀라셨지요. 고양이가 부엌에서 빠져나와 장독대를 뒤지길래 잡아오는 길입니다. 장보기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분이를 위아래로 훑었지만 잠이 덜 깬 탓인지 투덜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았지요. 고양이가 품 안에서 꼼짝 않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녀석도 위험을 알아챈 것이었어요. 다음 날 분이가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보기가 어미 윤 씨에게 새벽에 본 것을 고해 바친 게 틀림없었지요. 윤 씨가 느닷없이 장수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확 걷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발을 들여다본 순간 윤 씨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발바닥에 검은 빛이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으니까요.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매서운 눈 속에서 불꽃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지요. 분이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죽습니다. 장쇠가 죽고 고양이가 죽고 분이 자신도 죽습니다. 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요. 분이야, 약을 잘 먹이고 있는 게지. 예, 어머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먹이고 있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혀 불꽃을 튀겼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어느 쪽도 먼저 칼을 뽑지는 않았습니다. 좁은 안방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윤 씨가 방을 나간 뒤 분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축 늘어졌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쏟아졌지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윤 씨가 다음 수를 쓰기 전에 장쇠를 살려내야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윤 씨는 반드시 더 무서운 방법을 써올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고양이를 안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지요.
오늘도 부탁한다, 이 녀석아. 서방님을 살려다오. 고양이는 황금빛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절뚝거리며 장수의 발끝으로 기어갔습니다. 쩍쩍, 쩍쩍. 어둠 속에서 그 소리만이 가늘게 울려 퍼졌지요. 분이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시각 마당 건너 큰 방에서 윤 씨가 장보기와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는 것을요. 윤 씨의 얇은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은 분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한마디였습니다. 더는 느린 도구로 안 되겠다. 내일 밤 끝을 내야겠어. 다음 날 윤 씨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부산하게 준비하더니 점심때가 되자 분이를 불러 세웠지요. 평소와는 딴판으로 부드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부드러움이 분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분이야, 내가 요새 고생이 너무 많구나.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 오늘은 내가 장쇠 곁을 지킬 테니 너는 저작거리에 나가서 좋은 쌀이랑 고기를 좀 사 오너라. 장쇠한테 보신탕을 끓여 먹여야겠다. 윤 씨가 분이의 손에 넉넉한 돈주머니를 쥐어 주었습니다. 분이는 그 돈주머니의 무게에 손이 떨렸지요. 평소 한 푼도 쥐어주지 않던 윤 씨가 이렇게 큰 돈을 선뜻 내밀다니. 이것은 분이를 집에서 내보내려는 수작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거부하는 순간 윤 씨에게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꼴이 되니까요. 분이는 고개를 숙여 절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윤 씨가 대청마루에 서서 분이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얇은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저작거리를 향해 걸으면서 발걸음을 빠르게 놀렸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보리를 마치고 돌아가야 했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숨이 가빴지요. 윤 씨가 분이를 내보낸 사이에 무슨 짓을 할지 뻔했습니다. 쌀과 고기를 허겁지겁 사서 보자기에 둘둘 말아 등에 지고 뛰었습니다. 집신이 닳도록 달렸지요. 집 근처 언덕배기에 올라섰을 때 분이의 귀에 고양이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끼이이이. 분이는 보자기를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서니 마당 한가운데에서 장보기가 빗자루를 휘두르고 있었지요. 그 앞에 검은 고양이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등에 털이 곤두서서 몸집이 2배로 부풀어 올라 있었고 입을 크게 벌려 하악하악 위협음을 내고 있었지만 부러진 뒷다리 때문에 제대로 도망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당 바닥에 검은 털이 뜯겨 나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요물아, 꼼짝 마라. 장보기가 빗자루를 크게 치켜 올렸습니다. 분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양이 앞으로 뛰어들었지요. 퍽. 빗자루가 분이의 등짝을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등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숨이 턱 막히며 앞이 캄캄해졌지만 분이는 고양이를 꽉 껴안은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고양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장보기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수, 미쳤구만. 짐승 한 마리 때문에 매를 맞아. 어머니가 저놈을 당장 없애라 하셨다. 비켜. 장보기가 다시 빗자루를 치켜들었지만 분이는 고양이를 품에 안은 채 등을 돌리고 웅크렸습니다. 2번째, 3번째 매가 등과 어깨를 갈겼지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습니다. 피가 입안에 고였지만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어요. 이 짐승을 빼앗기면 남편이 죽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온몸을 감싸는 갑옷이 되었지요. 고양이가 분이의 품 안에서 가늘게 울었습니다. 끼. 쟤 때문에 사람이 맞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작은 머리를 분이의 가슴팍에 파묻고 바들바들 떨었지요. 황금빛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대청마루에서 윤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됐다, 장보가. 그만두거라. 장보기가 빗자루를 내렸지요. 윤 씨가 비단당해를 신은 발로 사뿐사뿐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분이 앞에 서더니 고개를 숙여 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매서운 눈매가 가늘어지며 알 수 없는 미소를 띄었습니다. 분이야, 그 짐승이 그렇게 소중하냐? 분이는 고개를 들어 윤 씨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등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고 입안에는 피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예, 어머니. 이 고양이는 쥐를 잡아주는 귀한 짐승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윤 씨는 한참 동안 분이를 내려다보다가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좋다. 내가 그리 아끼니 두마. 대신 내 눈에 띄지 않게 해라. 병자 방 근처에 얼씬거리는 꼴을 보면 그때는 내가 직접 목을 비튼다. 윤 씨가 안으로 들어간 뒤 분이는 한참을 마당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등짝이 부어올라 숨 쉴 때마다 갈비뼈가 쑤셨지요. 하지만 품 안의 고양이는 무사했습니다. 분이는 고양이의 머리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 씨가 유난히 정성을 들여 탕약을 달였지요. 부엌에서 올라오는 약 냄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코를 찌르는 듯한 쓴내가 마당까지 퍼졌어요. 분이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평소의 느린 독이 아니었지요. 윤 씨가 탕약 사발을 들고 장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분이가 먼저 방 안에 있었지요. 장수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분이야, 비켜봐라. 약 먹여야겠다. 윤 씨가 사발을 장수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시커먼 탕약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고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쓴내가 방 안 가득 퍼졌지요. 분이의 눈이 사발 속의 시커먼 액체에 고정되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분이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고양이를 안고 돌아왔지요. 윤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년아, 지금 못하는 짓이냐? 내가 분명 병자 방에 짐승을 들이지 말라 했거늘.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고양이를 윤 씨가 들고 있는 탕약 사발 가까이 가져갔지요. 고양이의 코가 사발 위에서 벌름벌름 움직였습니다. 한 번, 두 번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녀석의 등 털이 바늘처럼 곤두섰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찢어지듯 가늘어지며 온몸이 활처럼 휘었지요. 하악! 고양이가 앞발을 번개처럼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윤 씨의 손등을 핥히며 탕약 사발을 세차게 전했지요. 쨍그랑! 사발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커먼 탕약이 장판 위로 쏟아지며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리고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탕약이 닿은 장판이 치익 소리를 내며 시커멓게 타들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뜨거운 인두를 종이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나무 바닥이 지글지글 녹아내렸지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탕약이 튄 자리마다 손가락 한 마디 깊이로 구멍이 뚫렸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은 정막이었지요.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들킨 짐승의 표정이었지요. 치켜 올라간 눈매가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렸고 얇은 입술은 실처럼 오므라들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분이의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바닥에 주저앉아 매를 맞던 그 가녀린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탕약이 장판을 이리 녹여 놓았는데 이걸 사람에게 먹이려 하셨습니까? 윤 씨의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더니 간신히 말을 짜냈지요. 이 인연이 미쳤구나. 그게 무슨 헛소리냐. 짐승이 사발을 엎은 것 가지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바로 그때 누워만 있던 장수의 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실눈이 열렸지요. 석 달 만에 장수의 눈이 떠진 것이었습니다. 초점 없이 흐릿하던 눈동자가 서서히 방 안을 더듬었어요. 바닥에 쏟아진 시커먼 탕약, 타들어간 장판, 그리고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윤 씨의 얼굴이 장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수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바람 새는 것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 윤 씨의 얼굴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장쇠가 눈을 떴다는 것은 독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방 안의 광경을, 장판을 녹여버린 탕약의 정체를 장쇠가 제 눈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윤 씨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비단당해가 쏟아진 탕약을 밟아 미끄러졌지요. 문지방의 등이 부딪히며 휘청거렸지만 간신히 몸을 세웠습니다. 장쇠야. 이건 오해다. 어미가 왜 너한테 그런 짓을 하겠느냐. 이 못된 년이 어미를 모함하는 것이야. 윤 씨가 분이를 가리키며 악을 썼지요. 하지만 장쇠의 눈은 이미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커멓게 녹아내린 장판, 지글지글 타들어간 나무결, 그 위에 떨어진 사발 조각들. 그리고 제 발바닥에서 독을 빨아내느라 입 주변이 시커멓게 물든 검은 고양이를 말입니다. 그 순간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분이는 모르고 있었지만 분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을 어귀의 의녀 출신 박씨 할머니였지요. 분이가 며칠 전 고양이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 넌지시 물었을 때 할머니는 고양이가 토해낸 동물의 냄새를 맡아 보고는 안색이 새파랗게 변했었습니다. 이것은 장에서 몰래 거래되는 맹독이라고 누군가 일부러 먹인 것이 틀림없다고 했지요. 할머니는 분이에게 말하지 않고 곧장 포도청에 달려갔던 겁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포도청 포졸넷과 포교 한 명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 서너 명이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지요. 그 뒤를 따라 지팡이를 짚은 박씨 할머니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포교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장판에 시커멓게 타들어간 자국,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 산산조각 난 사발. 그리고 문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떠는 윤 씨의 꼴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이거 참 보약을 다려 먹였다고 했는데 장판을 태울 보약이 어디 있단 말이오. 윤 씨의 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건너편에서 소동을 듣고 뛰어나온 장보기가 담을 넘어 도망치려 했지만 포졸 둘이 목덜미를 낚아채 끌어다 마당 한복판에 꿀렸지요. 검은 고양이가 분이의 품에서 빠져나와 장쇠의 곁으로 갔습니다. 절뚝거리는 뒷다리를 끌며 장쇠의 가슴팍 위에 올라가 웅크리더니
황금빛 눈으로 장수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요. 장수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올라와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바닥 아래에서 고양이가 가늘게 갸릉갸릉 소리를 내었어요. 분이는 그 광경을 보며 마루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요. 석 달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울음이 둑이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윤 씨와 장보기의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했고, 방 안에는 분이의 통곡과 고양이의 그르렁거리는 소리만이 뒤엉켜 울려 퍼졌지요.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이 집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포졸들이 윤 씨의 팔을 뒤로 비틀어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값비싼 비단당해가 한 짝 벗겨져 마당 흙바닥에 나뒹굴었지요. 머리 위에 떡하니 얹혀있던 거대한 가채가 흐트러지며 반쪽이 풀려 귀 옆으로 축 늘어졌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온 집안을 쥐락펴락하던 여인의 꼴이 그 모양이었지요. 윤 씨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마당 바닥을 구르며 악을 질렀지요. 이것이 다 전연의 음모야. 며느리년이 나를 모함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포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방 안에서 장판 타들어간 조각을 떼어 내 증거물로 보자기에 쌌지요. 박씨 할머니가 분이에게서 건네받아 놓았던 고양이가 토해낸 동물을 적신 1000 조각도 함께 넘겼습니다. 할머니는 포교 앞에 나서서 차분하게 입을 열었지요. 제가 40년 의녀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 독은 사람의 간과 콩팥을 서서히 무너뜨려 사지 말단부터 썩게 만드는 것으로 자연 발생하는 병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허나 고양이가 밤마다 빨아내어 토해낸 이것을 보십시오.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동물입니다. 포교가 1000 조각의 코를 가까이 대었다가 얼굴을 확 돌렸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정도면 관아에서 다시 조사할 것도 없겠소. 독을 구한 경로까지 캐면 증거는 차고 넘칠 것이요. 장보기가 포졸의 소나귀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고개를 마구 흔들며 울음 섞인 목소리를 내질렀지요. 나는 몰라요.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나는 약장수한테 심부름만 갔을 뿐이라고요. 윤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 입으로 모든 것을 실토해 버린 겁니다. 약장수에게 심부름을 갔다는 것은 곧 독을 구해왔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었지요. 윤 씨가 장보기를 향해 눈을 부라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입을 닥치지 못해 어미가 아들에게 악을 쓰고 아들이 어미에게 울며 손가락질을 하는 꼴을 마을 사람들이 담 너머에서 고개를 내밀고 지켜보았지요. 혀를 끌끌 차는 소리, 세상에나 하고 한숨 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윤 씨와 장보기를 마당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윤 씨가 문지방을 넘으며 뒤를 돌아보았지요. 안방 안에서 분이가 장쇠를 부축하고 있었고 장쇠의 가슴팍 위에는 검은 고양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윤 씨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윤 씨는 그 눈빛을 마주하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비단당의 한 짝을 잃은 맨발이 마당에 거친 흙을 밟았지요. 한때 남의 것을 탐하여 비단을 걸쳤던 발이 이제는 맨 땅을 밟고 관아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고요가 내려앉았지요. 분이는 장수의 머리를 제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쇠가 떨리는 손으로 분이의 손등을 더듬었어요.
뼈만 앙상한 손가락에 힘이 없었지만 분이의 손을 잡으려는 의지만은 간절했지요. 분이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갑던 장수의 손에 분이의 온기가 스며들었지요. 분이의 볼을 타고 눈물이 줄줄 흘러 장수의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검은 고양이가 장수의 가슴팍에서 내려와 두 사람의 맞잡은 손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러진 뒷다리를 접고 앉아 황금빛 눈을 반쯤 감았지요. 갸릉갸릉 가늘고 고른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분이는 고양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어요. 너 이 녀석 이름도 없이 여태 고생만 시켰구나. 고양이가 분이의 손길에 고개를 살짝 기울였지요. 칠흑 같은 털 사이로 조그만 귀가 쫑긋 섰습니다. 까미. 너는 오늘부터 까미다. 까만 내가 서방님의 까만 독을 빨아내 주었으니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이 어디 있겠느냐. 까미가 분이의 손바닥에 축축한 코를 비볐습니다. 갸릉갸릉 소리가 한층 더 커졌지요. 장수의 떨리는 입가에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분이는 더 이상 숨어서 간병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까미는 매일 밤 장수의 발바닥을 핥았고 분이는 호롱불을 환하게 밝히고 그 곁을 지켰지요. 눈치를 볼 사람도 독이 든 탕약을 막아낼 일도 없었습니다. 분이는 직접 산에 올라 약초를 캐어와 정성껏 탕약을 다렸어요. 진짜 약을 먹고 독을 빨아내 주는 까미가 곁에 있으니 장수의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발가락 끝에 남아있던 마지막 검은 빛이 사라졌지요. 갈라져 있던 살갗이 아물며 새살이 얇은 막처럼 돋아났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발바닥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살 밑으로 핏줄이 비칠 만큼 맑은 빛깔이었지요. 분이는 새벽마다 남편의 발을 들여다보며 그 분홍빛 위에 손가락을 살짝 올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석 달 넘게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하던 살갗에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분이의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살아있다. 서방님의 발이 살아있다. 한 달이 지나자 장쇠가 분이의 팔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석 달 넘게 누워만 있던 몸이라 뼈마디가 뻣뻣하고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장쇠의 눈동자에는 다시 초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게 떠돌기만 하던 눈이 분이의 얼굴 위에 멈추었지요. 장쇠가 갈라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분이야, 내가 많이 야위었구나. 그 한마디에 분이가 장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석 달 동안 꾹꾹 삼켜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장쇠의 앙상한 팔이 분이의 등을 더듬더듬 감쌌습니다. 까미가 두 사람의 발치에서 황금빛 눈을 반쯤 감고 갸릉갸릉 노래를 불렀지요. 까미는 장수의 발이 나아갈수록 토해내는 동물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움큼씩 시커먼 액체를 개워내던 것이 점점 줄어 손톱만큼 되었다가 이윽고 이슬방울만큼 되었지요. 어느 날 밤 까미가 장수의 발바닥을 한참 핥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 주변이 깨끗했어요. 시커먼 액체가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빨아낼 독이 없었던 겁니다. 까미는 장수의 발등에 제 작은 얼굴을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황금빛 눈이 천천히 감겼다 떠졌다를 반복하더니 길게 갸릉갸릉 소리를 내었지요. 녀석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제 할 일이 끝났다는 것을요. 분이는 까미를 두 팔로 안아 올려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칠흑같이 까만 털이 호롱불에 비껴 윤이 났지요.
부러졌던 뒷다리는 분이의 정성덕에 붙긴 했지만 완전히 낫지는 못해 여전히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이 작은 몸으로 매일 밤 독을 삼켰다 뱉어내며 버텨온 것이지요. 분이가 까미의 머리를 쓰다듬자 녀석이 거친 혀로 분이의 손가락을 살짝 핥았습니다. 처음 비 오던 날 처마 밑에서 주워왔을 때와 똑같은 그 혀였지요. 그때는 제 목숨도 간신히 붙어 있던 혀가 사람의 목숨을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2달 뒤 장쇠가 마당에 섰습니다. 비쩍 마른 몸이 바람에 휘청거렸지만 제 2발로 땅을 딛고 서 있었지요. 집신을 신기에는 아직 발이 여렸기에 맨발이었지만 그 발바닥은 깨끗했습니다. 숫덩이처럼 새까맣던 흔적은 간 곳이 없었고 사람의 살갗이 가져야 할 따뜻한 핏빛이 가득했지요. 마당의 흙이 맨발 사이로 보드랍게 밀려들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봄 기운이 스민 흙의 온기가 발바닥으로 올라왔지요. 장쇠는 그 감촉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땅을 밟는다는 것이, 제 발로 선다는 것이 이토록 벅찬 일인 줄 미처 몰랐던 겁니다. 분이가 장쇠의 옆에 서서 팔을 부축했고 까미가 2 사람의 발치에서 절뚝거리며 마당을 함께 걸었습니다. 장쇠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3달 넘게 천장만 보고 누워있던 사내가 오랜만에 보는 하늘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장쇠의 마른 뺨을 스쳤지요. 장쇠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관아의 처분이 내려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윤 씨는 장보기의 자백과 독을 판 약장수의 진술, 장판에 남은 독의 흔적, 박씨 할머니의 증언까지 겹치며 발뺌할 구석이 하나도 남지 않았지요. 의부사들을 느린 독으로 3달 넘게 독살하려 한 죄로 곤장 80대의 재산 몰수, 그리고 먼 섬으로 종신 귀양형이 내려졌습니다. 장복이 역시 공모죄로 곤장을 맞고 함께 귀양길에 올랐지요. 포졸들에게 끌려나가는 윤 씨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화려하던 가채는 뜯겨 나가 허연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얼굴을 덮었고 비단 저고리는 찢어져 너덜너덜해졌지요. 한때 집안의 재산을 탐하며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던 여인이 이제는 포승줄에 묶여 고개를 떨구고 먼 섬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장보기는 어미의 뒤를 따르며 코를 훌쩍이다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를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장쇠의 상단은 몰수된 윤 씨의 재산 중 본래 장쇠의 것이었던 몫이 돌아오면서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쇠는 예전의 장쇠가 아니었지요. 장사를 하되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가난한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특히 버림받은 짐승들을 거두어 먹이는 일에 정성을 들였지요. 까미가 자기에게 해준 것을 다른 생명에게 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까미는 그날 이후로 장쇠와 분이의 곁을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러졌던 뒷다리는 평생 낫지 못해 절뚝거렸지요. 하지만 까미는 그 절뚝거리는 다리로 장쇠를 따라 마당을 걷고 분이의 치맛자락에 얼굴을 비비며 밤이면 2 사람의 발치에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때 비 오는 날 길가에서 뼈가 드러난 채 버려져 있던 짐승이 이 집의 가장 귀한 식구가 된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경우가 있고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경우가 있다더라. 어미라 불리던 자가 자식에게 독을 먹이는 세상에서 길가에 버려진 짐승 한 마리가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았으니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도 호랑이도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은보화도 아니라 한 줌의 따뜻한 마음이더라.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히 받겠습니다.